94세의 정미자 할머니는 지금도 손잡이 없이 2층 계단을 오르고 일주일에 3번 도서관에 직접 운전해 자원봉사를 다닙니다. 44살 어린 주치의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보행기를 의지했고 약을 12가지나 복용했으며 피클병 뚜껑조차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미자 할머니를 이렇게 변화시킨 건 값비싼 치료도 복잡한 운동법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들어보지 못한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평범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할머니가 전 세계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고대의 비밀이었죠. 그 효과는 너무 극적이어서 주치의조차 믿기 어려워했을 정도입니다. 35년 동안 정미자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남편 박영수 씨와 함께 겉보기엔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82세가 되던 해 박영수 씨가 세상을 떠나며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식사 준비를 멈춘 채 체중은 16kg이나 늘었으며 당뇨와 관절염까지 겹쳐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85세 무렵에는 약을 12가지나 복용하고 보행기에 의지했으며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스타 소스병 뚜껑 하나 열지 못해 옆집에 도움을 요청한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끄러움과 절망감에 휩싸인 채 할머니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장수 노인들이 어떻게 건강과 자립을 유지하는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뜻밖의 발견이 그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혈당 수치인 A1C는 8,200에서 5,009로 낮아졌고 체중은 16kg 줄었으며 8가지 약을 끊고 보행기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순 이후 어떤 건강 고민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가요? 정미자 할머니의 삶을 살린 이 5가지 아침 습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건 절제된 식단이나 힘든 운동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아침 습관 1. 햇살 마주하기 의식. 정미자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아침 습관은 너무 간단해서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의식이 가져온 변화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오전 6시 정 할머니는 부엌 창가에 앉아 조용히 15분을 보냅니다. 창문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커튼은 열려 있으며 안경도 선글라스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맨눈으로 햇빛을 마주하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왜 햇빛을 마주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 햇살이 눈에 닿는 순간 우리 몸속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식교차 상핵 시겨차샹 헤이에 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작은 신경 덩어리가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필요한 시간에 적절히 분비하게 돕고 밤새 쌓인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약해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도 멍하고 밤엔 자주 깨는 일이 흔해지죠. 정미자 할머니도 80대 초반엔 매일 밤 4-5번씩 깨고 아침이 되어도 개운함을 모르고 하루 종일 피로를 달고 살았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저녁에는 수면제를 찾고 낮에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겨우 버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햇빛 마주하기 의식을
꾸준히 6주만 실천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밤에 7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하고 알람 없이 개운하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할머니를 오랫동안 진료해온 가정에는 이 변화에 놀라 수면제를 처방 목록에서 아예 뺐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햇빛은 반드시 눈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창문 유리나 안경 커튼을 통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잠에서 깬 첫 1시간 이내에 반드시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생체시계는 다시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혹시 동양 창문이 없는 아파트에 사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땐 아침에 현관 앞이나 베란다에 10분 정도만 앉아 계셔도 충분합니다. 햇빛이 직접 얼굴에 닿을 수 있게만 하면 되니까요. 혹은 실려온 럭스 이상의 광선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흐린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연광은 실내 전등보다 수십 배 강력하기 때문에 흐림 날씨 속의 햇살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방 안에서라도 빛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보세요. 작은 창문 틈이라도 좋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바닥 가까이에 있던 창문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눈이 내려도 그 자리에 앉는 일만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15분이 단지 빛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맞추고 몸을 깨우며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이라는 걸 몸이 먼저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커튼도 닫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시진 않나요? 정미자 할머니의 작은 의식은 말합니다. 나를 깨우는 첫 15분이 하루를 결정짓는다고요. 아침 습관 2. 감사와 기억을 깨우는 노트 한 권. 햇살을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이 끝나면 정미자 할머니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이 노트는 평범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 안에 써 내려가는 세 줄의 기록이 할머니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3가지 감사한 것을 적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족에게 감사하다처럼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날 할머니는 자신이 감사한 대상이나 순간을 감각적으로 기억나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적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손자 준혁이가 예전 보석함 뚜껑을 열다가 숨겨진 칸을 발견했을 때 복도에 울려 퍼진 그 맑은 웃음소리. 깜짝 놀라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처럼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소리와 빛 온기와 표정까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기억을 적어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각적인 세부 기억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좋은 것을 포착하는 회로를 점점 더 강화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우울, 인지, 저하 같은 문제가 많아지는데 이 루틴은 그런 감정적 고립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미자 할머니도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땐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하죠. 어떤 아침엔 감사할 걸 하나도 떠올리지 못해 펜을 든 채로 10분 넘게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난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마신 유자차의 온도가 딱 좋았다는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엔 동네 우체부가 인사를 건네며 웃던 표정이 기억났죠. 그렇게 작고 사소한 기쁨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기억의 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전엔 자꾸 이웃 이름이 헷갈리고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곤 했는데 지금은 대화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입니다. 뇌는 나이 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게 아닙니다. 쓰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기관인 거죠. 정할머니는 감사 노트에 적을 수 없을 때는
음성 메모 앱을 켜고 직접 소리내어 말하곤 했습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눈이 침침한 날엔 꼭 그렇게 하셨다고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소리 냄새 손끝에 감촉 공기의 온기. 이런 세부들이 기억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오래된 추억 중에 떠올리면 절로 미소 지어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기억 한 조각이 바로 오늘을 견디게 하는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그 장면을 남겨주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뇌는 그 기억을 통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습관 3.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의 순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집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실수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하루의 에너지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죠. 정 할머니도 예전에는 늘 그랬습니다. 눈을 간신히 뜨고 주방으로 비틀거리듯 걸어가 아무 생각 없이 커피포트를 먼저 꺼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자신을 깨워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습관 하나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이 실수를 고친 건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의 아침 습관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거기선 수백 년 동안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이 루틴을 따라 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채 안 되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커피보다 먼저 따뜻한 물 5ml를 천천히 마십니다. 미리 전날 밤 유리 주전자에 준비해둔 이 물엔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과 신선한 레몬즙이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왜 이게 고령자에게 중요한 걸까요? 잠을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넘게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은 심하게 탈수 상태에 이릅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심지어 뇌는 일시적으로 수축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커피 같은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먼저 넣으면 이미 말라있는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셈이죠. 이 간단한 루틴을 실천하면서 정 할머니는 아침마다 느끼던 관절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체감했습니다. 특히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했던 시간이 이제는 몇 분이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 순환을 돕고 소금은 노년층에게 부족하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레몬은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C까지 공급해주죠. 처음엔 걱정도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면 아침 내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이 물을 쌓아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단순히 배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순서와 온도입니다. 찬물보다는 실온 또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빠르게 흡수되고 커피나 아침 식사보다 먼저 마셔야 수분이 체내에 제대로 도달합니다. 정 할머니는 아예 유리잔을 주방에 눈에 띄는 자리에 올려두고 눈을 뜨자마자 그 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로 삼습니다. 만약 아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이 루틴과 병행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 한 잔이 약의 흡수를 더 원활하게 도와줄 수도 있죠. 지금 당신은 아침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마시고 있나요? 커피차 혹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식사부터 하시나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습관 4. 침대에서 시작하는 움직임 깨우기. 루틴 정미자 할머니가 처음 이 습관을 시작했을 땐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겨우 2분이면 되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예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짧은 준비 동작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즉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이 네 번째 아침 습관은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내거나 숨이 찰 일도 없습니다. 정 할머니가 말하길 이건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에요. 몸이 움직이기 전 먼저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정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약 10분간 순서대로 몸을 깨우는 루틴을 실천하십니다. 이 루틴은 장수 어르신들과 낙상 방지 전문 물리치료사들의 지혜에서 얻은 것이라고 하셨죠. 나이가 들면 넘어지는 일 하나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한쪽 팔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고 반대쪽 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발끝 혈액 순환을 돕고 균형 감각 센서를 서서히 깨워줍니다. 다음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15초 정도 유지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이 동작은 밤새 굳어있는 엉덩이, 굴곡근을 이완시켜주고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이후엔 어깨를 천천히 돌립니다. 누운 채로 어깨를 앞쪽으로 10번 뒤쪽으로 10번 돌리는 식입니다. 수십 년간 고개를 숙이며 살아온 결과 생긴 거북목 자세를 바로잡고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목 돌리기.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천장을 바라봤다가 다시 발끝을 보는 식으로 목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추 주변의 긴장을 풀고 머리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자세 균형을 조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할머니가 매일 꼭 빼먹지 않는 동작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걸 기상떨림이라 부르시죠. 손, 발 손가락 발가락을 30초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떨림 동작이 혈류를 자극하고 관절 내 윤활액의 점도를 낮춰 실제로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잠들었던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준비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는 동안 관절 내 윤활액은 점성이 높아지면서 관절이 굳고 불안정해지는데 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은 관절을 마치 기름칠하듯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물리치료사도 할머니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6개월 전 서울 양천구 마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비온 다음 날 미끄러운 인도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 정 할머니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 균형을 되찾았고 엉덩이도 부딪히지 않은 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대퇴골이 부러졌다면 지금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정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루틴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삶의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깨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만큼만 시도하세요.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기 힘들다면 다리를 침대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관절염이 심한 날은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어떤 날엔 전 과정을 다 하시고 어떤 날엔 발목 돌리기와 손발 떨기만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는 감각을 몸에게 알려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매일 아침 작은 타이머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이 루틴이 하루의 시작임을 몸과 마음에 알려주는 신호로 삼는 것이죠. 혹시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 뻣뻣함은 보통 얼마나 지속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5번째 습관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아침 습관 5. 오늘 꼭 실천할 작은 나눔. 한 가지 적기정미자 할머니가 실천하는 아침 습관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습관이야말로 노년기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장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4가지 루틴을 마친 후 책상 앞에 앉아 딱 5분을 할애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만 씁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도움 한 가지. 언젠가 이번 주 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습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 할머니의 마음엔 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과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고 매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속에서 할머니가 처음 적은 건 단지 옆집에 사는 이씨 아주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다녀오신 날이었던 걸 기억해내고 전화로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은 거였죠.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이웃 이씨 아주머니가 매일 정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어오기 시작했고 정 할머니는 점차 다른 이웃들과도 다시 연락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쌈 채소를 나누고 젊은 선생님들에게 옛날 교직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조언도 건넸습니다. 어느새 정 할머니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연결된 사람, 다리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이 변화의 이면엔 뚜렷한 과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파트리샤 볼 박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노인들은 인지 저하 확률이 44% 낮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2,400배나 낮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존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매일의 목적의식은 평균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의 가치는 단순한 장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의 목적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며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정 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자녀들과의 통화가 더 자주 더 따뜻해졌고 진료실에서 의사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단골마트의 계산원도 요즘 얼굴이 다르게 빛나세요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그 나눔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축구 시합 응원 메시지를 보내겠다. 오늘은 항상 인사하는 우체부 아저씨에게 항상 웃는 모습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하나의 행동을 정리해 쓰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정 할머니는 이런 작은 친절의 목록을 따로 적어두시기도 합니다.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전화하기 좋아하는 반찬 레시피를 알려주기, 격려 문자 보내기, 오래전 고마웠던 사람에게 손편지 쓰기, 심지어 그날 마주친 사람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하기도 포함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날엔 온라인을 활용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을 남기거나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 할머니는 말합니다. 크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흔적처럼 남기면 그걸로 충분하죠. 이 습관은 그저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렬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의도가 됩니다. 감사 노트를 적는 그 노트의 아래 마지막 한 줄에 매일 적습니다.
오늘 나는 버제급 그예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하루에 어떤 온기를 남기고 계신가요? 작은 나눔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지만 분명한 의도가 당신과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정미자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기 어려워하는 변화의 전후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5세였을 때 할머니는 하루 12가지 약을 복용했고 집안에서도 보행기에 의지해 움직였습니다. 지금보다 16kg이나 체중이 더 나갔고 병원 진료를 제외하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는 의무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에만 응답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자신을 자책하며 보냈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A1C 수치는 8.2였고 만성 관절통에 시달리며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으며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4세가 된 정미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약을 단 4가지만 복용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번 직접 운전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오히려 절반 나이의 사람들보다 넘치고 A1C 수치는 5.9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체중이 16kg 줄었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8시간 깊은 잠을 자며 관절통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닙니다. 정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인물이 되었고 30명 넘는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젊은 교사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직접 가꾼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웃과의 대화를 위해 스페인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혈관 건강은 70대 수준이고 인지 기능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습니다. 정미자 할머니가 이 모든 변화를 이뤄낸 비결은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5가지 단순한 아침 습관이 조화를 이루며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햇빛을 마주하는 시간은 수면 리듬을 회복시켰고 감사와 기억 훈련은 뇌를 강화했으며 수분 섭취는 염증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낙상을 예방했으며 매일의 목적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습관 중 단 하나만 골라 7일간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 할머니도 처음엔 햇빛 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고민이라면 그 루틴부터, 관절이 불편하다면 수분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7일 뒤 댓글로 들려주세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은 잘 오고 기분은 좀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